먼저 정규 보육 실습의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규 보육 실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 계획에 근거해서 6주간에 진행되는 내용 안에서 이제 실습생이 본격적으로 실습을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육 실습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실습 계획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실습생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차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습생은 반드시 사전교육 시 보육실습 계획표를 수령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육실습 안내를 받아야 한다. 즉 보육실습 실행 계획표를 수령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죠. 1주부터 6주까지 진행되는 내용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반에 내가 배치되느냐 유아반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다르고 각 연령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의 역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실습생도 당연히 역할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부터 6주까지 보육실습 계획표를 수령을 받아서 그 수령받은 내용대로 실습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정규 실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특성을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실습생의 역할은 점차 수업 보조교사의 역할에서 전차 지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한 내용을 실행하고 하는 참여 실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적응하고 또 보조교사 역할을 실행했다면 참여하고 점차 그 내용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래서 보통 3주차부터 수행 실습이 들어가죠. 그래서 흥미 영역 수행을 2주차에 하고 흥미 수행, 3주차에는 단위 활동을 수행을 하고 4주차에는 연계 수행, 5주차에는 반일 수행, 6주차에는 뭐 일일 보육 활동을 수행. 그러면 그 수행 전주에는 항상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 틀을 미리 사전에 어린이들이 마치 일과를 일과 전에 알듯이 사전에 실습생이 알 수 있도록 보육실습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상태에서 실습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반부에는 이렇게 후반부 수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6주차쯤 되면 이제 반일 또는 종일 보육 활동을 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미션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재 교구를 언제까지 제작을 해라. 지금 여기에 제시된 보육실습 계획표는 날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시면 예를 들어 4주차에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면 여기에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몇 월 며칠,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10월 2일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날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언제까지 마감해야 된다. 즉 일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래서 전주에 미리 계획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런 보육실습 계획에 근거해서 운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실습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느냐. 원장님과 지도교사가 일정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일정은 보육진흥원의 매뉴얼에 근거하면 보통 이렇게 6주 연속할 경우에는 사전 참여 실습이라고 해서 1주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육활동 운영 실습,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는 수행 실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계 수행, 흥미 영역 수행, 그다음에 뭐 반일 수행, 그다음에 뭐 종일 수행, 이런 수행 실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후 참여 실습을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참여 실습의 개념은 관찰 실습에 대비돼서 참여하지 않은 비참여를 관찰 실습으로 보고요. 비참여하는 활동에서 이제 실습생이 하나 이상 참여하는 것을 참여 실습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관찰 실습할 때 이미 영유아랑 상호작용은 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을 할지 모를 때 울고 있을 때 그때 다독여 준다든지 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참여되고 운영된다는 뜻은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계획을 지도교사가 했던 내용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